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게 아니라 불행을 사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머리가 띵했습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자극적인 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게 왜 불행일까? 라고 반문도 해봤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정확히 관통하는 통찰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월급날 들어오는 돈이 통장을 살짝 스쳐 지나가고 있으신가요? 월급날 하루 흡족해 하다가 며칠 안 돼서 대출이자, 카드값,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애들 교육비, 관리비까지 줄줄이 빠져나가면 허망하고 한 달을 어떻게 버티나 고민이 들지는 않으세요? 이런 고정 지출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월급은 늘어났는데 삶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떠도는 이렇게 부자됐다, 부자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도 점점 자유를 잃게 되고 어떤 사람은 처음엔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결국 자기 시간을 정복하게 되는지 그 현실적인 차이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돈을 버는 방법론이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이 나에게 시간과 여유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빼앗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싱가포르 대형은행에서 금융자산 2천억을 관리했던 프라이빗 뱅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를 반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더 큰 집을 사면 성공한 것 같고 좋은 차를 타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 것 같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호화스러운 소비를 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소비를 하면 삶이 윤택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워지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지 않고 오히려 하기 싫은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자산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내 미래와 시간의 족쇄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더 큰 집은 단순히 행복한 콘크리트 공간이 아니라 30년간 노예처럼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책임도 함께 사는 겁니다. 비싼 차는 이동수단과 사회적 지위만 사는 게 아니라 보험료, 감가상각, 수리 유지 비용까지 함께 사는 거죠. 그리고 매년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보이지 않는 소비의 함정을 정당화합니다. 일명 플렉스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대가로 잃는 것은 훨씬 큽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시간들, 심적인 여유, 제한된 삶의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갚아야 할 것과 책임이 늘어나니까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돈을 종처럼 부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미래와 시간을 담보 잡히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상당히 냉철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빠져나오기 어려운 부채의 악순환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3단계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불행을 돈 주고 사는지, 자유를 되찾은 사람들은 무엇을 다르게 생각했는지, 마지막으로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개념, 바로 레버리지를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다가 공감되시면 댓글에 본인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께서 그래, 맞는 얘긴데 현실이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맞는 얘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시죠? 맞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자유를 찾은 사람들의 시작점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도 출퇴근을 했고 월급을 받았으며 미래가 불안하고 막막했었죠.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돈의 역할을 다시 정의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목적, 성공하고 싶은 이유로 좀 더 좋은 집, 조금 더 비싼 차,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소비 생활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돈을 모으고 쌓아놓는 진짜 목적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줄이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사회적인 족쇄에서 탈출하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고 실행하기 시작하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행동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을 볼 때도 와, 이 집 정말 좋다는 생각보다 앞으로 얼마나 오래 나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으며 고생해야 할까를 보게 되고, 직장을 고를 때도 연봉을 얼마나 주려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일이 내 삶의 균형을 유지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수익률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수익률을 쫓다 보면 내 삶의 평화가 깨지거나 스트레스, 불안감 같은 감정이 생기죠. 사실 투자를 하는 목적은 내 삶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중반에서는 어떻게 하면 투자가 불안해지지 않는지 그 방법도 살짝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한 가지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직장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왜 그에게 돈은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압박과 구속에서 탈출하는 열쇠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8년 만에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실제 사례를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1시간씩 차를 몰고 출퇴근을 했었죠. 편도 1시간, 그리고 퇴근할 때 다시 1시간 30분. 하루에 약 3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 5일이면 15시간, 1년이면 약 750시간, 1년에 한 달은 도로 위에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죠. 운전하며 매일 라디오와 음악만 듣던 그가 우연히 한 권의 오디오북을 듣게 됐습니다. 팀 페리스 작가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을 쓰지만 진짜 목적은 돈을 이용해 인생을 되찾는 것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이 남자는 나는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돈을 벌수록 지출은 늘고 지출이 늘수록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시간은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마치 쳇바퀴를 돌고 있는 햄스터처럼요. 그러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일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구조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는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나이 38이었어요. 물론 무작정 그만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 3천만 원가량 모아놓은 돈이 있었고 그 돈은 부자가 되는 여정을 시작하기엔 너무 작았지만 삶의 선택을 바꾸는 용기를 내기 위해 충분한 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진 돈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신다면 3천만 원만 있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인천, 안산 쪽에 아버지의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했고 판매, 마케팅, 협상, 작은 사업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물론 그 과정도 쉬운 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 6개월 동안 단 한 푼도 돈을 벌지 못했거든요. 급여도 없고 삶은 불안하고 오직 불확실한 결과만 존재하는 어려운 나날들이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가 배우는 이 기술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자유로운 삶을 되돌려줄 거라고요. 그는 여전히 매주 6일을 일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회사를 위해 일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가지 소득에만 의존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는 아내, 여동생과 함께 온라인 건강 보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한 작은 시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업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4년 뒤 이 작은 사업은 연간 2억의 수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에 돈을 재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집중했는데 자신이 일하는 시간 동안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당시 그가 매수했던 주식 중 하나가 SK하이닉스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금융지주였다고 합니다. 약 18만 원대에 매수했는데 지금은 10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죠.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돈의 힘에서 나온다는 거였죠.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새로운 결정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던 사업을 떠나 완전히 독립하기로 결정한 거죠. 이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던 사업을 떼어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전환점이었거든요. 나는 돈을 버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얻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요즘 세계 여행을 합니다. 여름엔 베트남과 하와이에서 골프를 치고 겨울엔 스위스와 캐나다에 스키를 타러 다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세계 여행을 할 만큼 돈이 많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원할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로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것과 시간이 자유로운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저는 이제 제 시간을 소유하고 여러 선택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억 원을 벌지만 하루 16시간 일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훨씬 적게 벌어도 시간을 자유롭게 쓰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투자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드리는 원리는 증권시장 소수의 법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단 하루 만에 주식 투자를 정복할 수 있는 기업 분석, 질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역발상 투자 전략을 알고 싶으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부자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들의 레버리지 방식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가 자유를 얻는데 8년이 걸렸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 사람은 사업을 잘했겠지. 아니면 운이 좋았겠지.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 이유는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리 효과를 알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리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이 레버리지란 말은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즉 적은 노력으로 더 큰 결과를 만드는 구조죠. 그리고 그는 부를 만드는 레버리지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는 자본의 레버리지입니다.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구조로 우리에게 투자라는 개념으로 익숙한 형태죠. 예를 들어 배당을 주는 주식이나 ETF, 부동산 임대료, 채권 이런 자산들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만들어냅니다. 워렌 버핏이 가장 잘 활용한 것도 바로 이 자본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고 있어도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라.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가 생깁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실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본이 일을 시작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돈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산이 안전하게 굴러가는 포트폴리오 설계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는 사람을 통한 레버리지입니다. 그는 이 레버리지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쉬운 레버리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을 고용해야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술을 잠깐 빌리는 것만으로도 레버리지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고 가정할게요. 편집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외주 편집자를 잠시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편집에 10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고 그 시간 동안 다른 영상을 찍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죠. 이게 사람을 통한 레버리지의 핵심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워렌 버핏이 어린 시절 골프장에서 골프공을 주워 팔던 이야기입니다. 버핏은 물속에 들어가 직접 공을 줍는 대신 친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가 공을 주워 오면 내가 판매해서 수익의 절반을 줄게. 그 친구는 공을 줍고 버핏은 판매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버핏은 직접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스템 레버리지입니다. 오늘 레버리지 중에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가 바로 이 시스템 레버리지입니다. 시스템은 간단히 말해 자동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 시스템, 자동 결제 시스템, 광고 자동화, 이메일 마케팅, SaaS 소프트웨어 이런 시스템들은 사람처럼 지치지 않죠. 아프거나 지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계속 돌아갈 수 있고 실제로 수십 개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자신의 사업을 자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시스템이 고객을 모으고 웹사이트가 판매를 하고 결제 시스템이 돈을 받고 이메일 시스템이 고객과 소통을 하는 거죠. 그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내 사업은 계속 돈을 벌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바로 시스템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와 수박의 법칙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포도와 수박의 법칙,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 간단한 비유로 설명하면 포도의 100%보다 수박 10%가 더 크다는 겁니다. 포도는 작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면 100%를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규모는 작습니다. 그런데 수박은 크기가 큽니다.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면 내 지분은 작아지지만 전체 크기는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10%의 수박이 100%의 포도보다 더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업과 투자에서 말하는 스케일업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돈이 정말 행복을 만들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행복을 살 수 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도 불행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돈을 통해 삶의 자유를 얻는지 그 마지막 이유를 이야기해보시죠. 우리는 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돈만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문장은 절반만 맞습니다. 돈이 행복을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행복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사지 않습니다. 돈으로 불행을 사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소비를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좋은 명품, 더 많은 고정 지출. 처음엔 그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소비는 새로운 족쇄가 되죠. 대출을 갚기 위해 더 오래 일해야 되고 차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 더 많은 시간을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삶의 구조가 이렇게 빠집니다. 돈, 소비, 지출, 더 많은 노동. 그리고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 아주 다른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유일한 목적은 내 시간과 자유를 되찾는 것이다. 돈이 많다는 것은 계좌에 잔고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일할지, 어디에 살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그 선택권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소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또는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 방식으로요. 여러분은 돈으로 세 가지를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입니다. 마케팅, 판매, 사업 구조에 필요한 기술들은 평생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 되죠. 그리고 이 자산은 성공할 수 있는 다음 기회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두 번째 현금 흐름은 자산입니다. 주식 포트폴리오나 사업 지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죠. 이 자산들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작동하니까요. 두 번째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투자되는 돈입니다. 자동화된 사업 구조, 온라인 판매 시스템, 파트너와 팀원들, 사업들을 만드는데 돈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사업이 돌아가고 여행을 가도 돈이 들어오고 쉬고 있어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구조죠. 진짜 부의 기준은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종처럼 부리는 것, 즉 완벽에 가까운 자유로운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깁니다. 회의 일정, 출근 시간, 마감 시간. 하지만 진짜 자유는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시간을 늘려주고 있나요? 아니면 갉아먹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돈을 버느라 더 바빠지고 있다면 지금 구조는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여러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준다면 그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만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을 바꿔보시죠.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 중에 내 시간을 빼앗는 지출은 뭘까? 이 구멍을 찾는 순간 새로운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촬영하고 제 통장을 뒤져서 어디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내 시간을 빼앗는 지출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런 돈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하면 돈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도 비싸지 않으니까요. 돈은 결국 자유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바꾸는 사람들에게만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이라 리스크 필터링 시스템은 자본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 손실날 종목들을 걸러내고 사전에 계좌의 손실날 확률을 기계적으로 계산해 줍니다. 여러분도 이 시스템이 있으면 돈을 자유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자산이 불어나는 확실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유튜브에 모이라 리스크 필터링 시스템을 검색해보세요. 더 많은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많은 선택권과 자유를 얻으시는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증권시장 소수의 법칙 저자 모이라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